비용 처리 되고 안 되고 얘기를 드렸더니 질문이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이 왔어요. 업종에 따라서 나는 물건을 매입할 일이 없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거의 사람이 하는. 그러면 세율이 높은 거 아니냐. 비용 처리할 게 없으니까. IT는 별도, 마케팅은 또 어떤 세율? 근데 법에는 세율을 업종별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이제 번 돈이라고 해볼까요? 돈을 벌어서 그 벌기 위해서 다양한 비용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실제 남은 게 이익이잖아요. 순이익. 거기에다가 세율은 똑같습니다. 이건 개인 사업자입니다. 유통이든 마케팅이든 번 돈이 1,200만 원이었어요. 이건 매출이 아니에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유통 같은 경우는 매입이 있잖아요. 물건을 사와서 팔기 때문에 그 마진이 이익을 1,200만 원일 때 6%, 4,600만 원일 때는 15%인데 복잡한 얘기인데 4,600 곱하기 15가 아니고 1,200까지 6%를 적용하고 1,200이 넘는 부분은 15%를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2,00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이익이 2,000이다라고 쳤을 때 1,200만 원은 6%를 세금 내고 1,200을 초과한 800만 원은 15%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단식이 되는 거죠. 이걸 누진세라고 뭐 전문 용어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세율을 곱할 때 구간을 정해놓고 이 구간에서는 몇 프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세율 몇 프로야? 나 소득세 몇 프로 냈어? 라고 말하기는 단순 표현으로는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진짜 내가 소득 대비 적용한 세율은 말할 수 있지만 법에는 세율은 업종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통이나 제조 등 접대비도 쓰고 여비교통비도 쓰고 출장도 다니고 하지만 메인은 우리가 제조나 유통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오는 거잖아요. 원재료를 사오고. 그런 매입이 많은 업체들 실제로 매입이 거의 빵원인 업종들이 있어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IT라든지 컴퓨터 한 대 처음에 사온 건 비용 처리 되겠죠. 근데 컴퓨터 뭐 5년 쓴다고 하면 2년째부터는 매입이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건비만 들죠. 그러면 매입이 빵원인데 똑같은 매출에 비용을 똑같이 쓴다고 하면 유통업은 그 물건에 대한 매입 원가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봅시다. 편의점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편의점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비용은 인건비 한 명을 썼어요.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100만 원 물건 어디서 사왔을 거 아니에요? 사오니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매입은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00만 원 벌고 비용 썼으니까 이익 빵이죠. 세금 안 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케팅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직원이 안 썼어요. 그냥 사장님 혼자 하신 거예요. 빵원이고 인건비 빵원이죠. 마케팅 할 때 그냥 내가 컴퓨터를 잘하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막 해줬어요. 뭐 물건 산 게 없죠. 매입도 빵원이에요. 이익이 100만 원이잖아요. 자, 이분은 세금 빵이니까 안 낼 거고 이분 1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구간이잖아요. 6%니까 6만 원을 내겠죠. 그러니까 법에는 업종마다 세율이 다른 게 아니고 이익까지 계산된 다음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매입이 많이 없는 업종들은 이익이 당연히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 100만 원 마케팅을 해주기 위해서 뭐 직원을 2명 써버리고 3명 써버리고 적자날 수도 있죠. 이 업종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 주변에 보면 물건을 기반으로 한 업체는 이익률이 작아요. 우리 컴퓨터 예를 들면 컴퓨터 예전에 용산에 수만 개 기업이 있다가 지금 용산이 많이 없어졌죠. 그 용산을 기반으로 유통되는 시장은 거의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온라인으로 다 사버리니까. 온라인으로 용산에 가서 사는 것보다 쇼핑 플랫폼에서 사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럼 이것도 누군가 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 1% 뛰기를 해요. 뭐 뛰기라는 표현, 뭐 10,000원 뛰기, 1,000원 뛰기 하듯이 이익률이 상당히 낮고요. 온라인 마케팅 회사들은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높지 않은 이제 인건비에 다수의 인원을 고용해 놓고 마케팅은 요즘 온라인 마케팅 시장이 계속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일감 수주를 많이 하면 이익 자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익이 많아서 세율이 높게 적용되다 보니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지 이 업종이 어떤 세율이 있고 유통은 뭐 15% 적용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세율은 동일하나 돈을 얼마 벌었느냐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에 직결되는 거지 업종에 따른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이런 업종들이 이익이 높다 보니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줄 아시는 거죠. 세율이 높은 게 아니고 이익이 많이 나으신 거예요. 자, 이 세율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지금 이 질문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고 업종마다 세율이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업종마다 이익률이 다를 수 있죠. 보통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데들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쓰면은 매입 원가는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똑같은 매출에 유통 제조 등 어떤 물건을 기반으로 하는 데는 사람도 쓰지만 이 매입 원가이기 때문에 이익이 통상 낮은 거지 업종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세율은 개인 사업자 기준입니다. 개인. 자, 그럼 법인 사업자의 세율이 또 있을 거잖아요. 법인은 이익이 2억까지는 9%고요. 법인세가 올해 귀속부터는. 이익이 2억이 넘어가면 200억까지는 19%입니다. 이익이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다 19%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2억을 넘지 않는 이익은 9%, 19%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시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구간이 여러 개지만 200억을 넘는 이익은 사실 큰 회사나 상장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법인세는 딱 2구간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개인은 이렇게 세율이 금방 올라갑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 세율에 대한 얘기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저번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꼭 보시고, 이게 세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20년간 이 업을 하고 있지만 세법은 많이 바뀌고 계산 구조도 복잡하죠. 그냥 쉽게 10%, 20%가 아니고 뭐 구간 나뉘고 또 이익을 계산해 내야 되고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이거를 그래도 아셔가야 돼요. 모르면은 계속 궁금증만 남고 어떤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회계사 세무사들이 조력자로 이제 산업의 한 대리인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를 물론 비용이 들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하면 저희 같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얼만큼 세금이 나올 거냐, 이걸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